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저희 임명찬 기자의 뭐니가 뭐니 잘 보셨습니다.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편이기도 하고 또 임명찬 기자만의 컨셉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또 외환은행, 노조 간의 이런 조기 합병 문제로 참 왈가왈부가 많았었는데 마지막 협상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정말 이제 메가뱅크 출범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그 시너지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권순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니가 뭐니 잘 보셨죠? 권순우 기자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 했었고 다음 주에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서 어떻게 좀 피드백이 되던가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뭐. 뭐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뭐니가 뭐니 컨셉 자체가 네네.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좀 더 좀 친근하게 따뜻하지 다가갈 수 않게. 있는 컨셉이니까 네네. 뭐 저런 어색한 모습도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또 권순우 기자 편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까지 좀 진행 상황들을 보면 하나금융그룹 측하고 외환노조 측하고 어찌 보면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전 참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이뤄낸 건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오전이었는데요. 어저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어제가 사실은 하나금융 경영진 쪽에서 내일까지 협상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에다가 합병인가 신청서를 노조 합의 없이 제출하겠다라고 통보했던 D-Day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노조하고 이제 완전 이렇게 틀어지는 날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전에 이제 극적으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그 조기 통합을 외친 거는 사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1년 전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2012년에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217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217 합의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사실은 합병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였는데 뭐 작년에 그 얘기를 하고서 실질적으로 조기통합 논의가 진행이 된 거는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논의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는 지난달 26일에 법원이 합병 중지 가처분을 취소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합 논의의 당사자는 사실은 외환은행 경영진하고 외환은행 노조였는데 사실 마무리를 지은 거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 12일 저녁에 10일이죠. 10일 저녁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직접 이제 단신으로 노조 간부 3명을 만나서 저녁에 좀 거하게 술을 한잔 하셨다고 해요. 폭탄주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예. 거하게 술을 마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12일 저녁에 다시 만나서 이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사명 회사 이름에다가 외환은행을 꼭 넣겠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민한 카드긴 한데 좀 그 노조가 사실 지금 노조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은행 노조하고 외환은행 예. 노조가 있는데 나중에 합병이 되더라도 통합 노조가 설립될 때까지는 분리 교섭권을 인정하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외환은행 노조의 존재를 한 2년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주겠다는 것을 카드로 내밀면서 예. 13일 오전까지, 근데 오전 8시까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합병 인가 신청서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를 한 이후에 13일 오전 그 극적으로 좀 합의가 타결이 됐습니다. 예. 참 그래도 김 회장이 직접 나서니까 뭐가 정말 되긴 되네요. 예. 지금까지 참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정도 조기 합병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217 합의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합의서 이후에도 뭐 수정안 나오고 계속 이제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결국 어떤 조건들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통합법인 출범이 10월 1일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9월 1일이 공시된 합병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시가 되는 합병일은 이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경우에 9월 1일까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네. 노조하고 합의를 했던 거는 서로 늦어도 10월 1일까지는 일까지. 그 합병을 완료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회사 이름에 외환 또는 KEB를 명시하기로 했는데 이 이전까지 은행이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통합법인 게 이전 법인의 브랜드를 살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신한조응도 그렇고 예. 다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KEB나 노현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은행명이 하나외환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KEB 하나은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의 고용을 끝까지 보장을 하기로 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출신이냐 하나은행 출신이냐에 따른 인사차별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간은 인사공유 체계가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출신 은행별로 그 이원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교차 발령을 할 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노조가 생길 때까지는 개별 노조의 협상권을 인정하는 분리교섭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또 많은 언론들과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 뭐 시너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는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하나은행이 뭐 대표적인 4위 은행이잖아요. 예. 근데 농협은행이 출범하면서 이제 5위 은행이 됐는데 예. 그리고 외환은행은 6위 하고 있었고 근데 두 은행이 합치면서 그 총 자산 규모로는 290조 원, 1위인 국민은행 282조 원보다 9조 원 많은 수준으로 총자산 규모로는 1위 은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점수는 981개로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이어서 3위 은행이 됐고요. 당기순이익은 하나은행이 2,610억 원, 외환은행이 1,221억 원인데 합치면 3,881억 원이죠. 이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순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영업력을 강화하면은 외환은행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면서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그 규모에 비해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한번 그 선두 경쟁을 하기 위한 좀 위치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합병을 하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 유지가 되는 그 등록 면허세 감면 혜택을 받아가지고 2,700억 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700억 원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은행 수익이 1,200억 정도 됐었잖아요. 예. 근데 2억 1,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아껴지는 거겠죠. 네. 그리고 합병 시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간으로 한 3,10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IT 부분이 있잖아요. 전산 부분이 통합이 되면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고요. 은행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뭐 인사, 총무, 기획 이런 게 다 같이 두 군데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근데 본점 조직을 합치게 되면은 한 2천억 정도는 더 절약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생긴 인력들을 또 이제 정말 수익성이 나는 영업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합병 시너지가 한 3천억 정도 날 거다라고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총자산을 800조 원까지 끌어올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90조에서 800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아시아 5위권, 글로벌 40위권 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하나금융그룹의 청사진입니다. 예. 마지막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하면서 좀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로서 이제 두 은행 간의 통합으로 인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기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메가뱅크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뭐 이 두 개가 합쳐졌다고 덩치가 커졌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분명히 다른 성격의 은행들이 합쳐지면서 오는 뭔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좀 부침이 있을 텐데요. 근데요,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거 그대로일 것 같아요. 외환은행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예. 약간 좀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외환이라는 보수적이라고는 예,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하나은행은 다른 3대 은행에 비해서 약간 좀 가볍고 예. 경쾌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 은행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 왜 그런 문화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단자회사, 단기자금회사로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998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충청은행을 인수하고 99년 보람은행, 2002년 서울은행, 2005년에는 대한투자신탁을 인수를 하면서 4대 은행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작게 시작해서 은행으로까지 성장한 은행은 대한민국의 좀 유일한 은행인 것 같은데요. 그 작은 조직에서 시작을 해서 커지다 보니까 작은 조직의 특성이 의사소통,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새로운 어떤 사업기가 생겼을 때 좀 빠르게 도전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문화가 좀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개의 은행이 합쳐지다 보니까 약간 은행 그 조직 문화 자체가 약간 융통성이 있고 좀 빠르게 그 변동하는 그런 성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좀 깊어요. 1967년에 한국외환은행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금융공공기관이었습니다. 89년도에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되면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한 번 공공기관이었던 데의 문화는 좀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어떤 공적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코메르츠방크라는 독일의 어떤 은행에서 출자를 받으면서 외국인 주인이 생기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03년에는 론스타로 인수가 됐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쭉 역사를 살펴보면 외환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주인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대주주들이 바뀌면서 그 경영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 그 조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옛날 공공기관, 옛날 공무원들 생각하면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엘리트 의식이 좀 강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주인들이 좀 경영을 잘 못해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주인이 아니라 직원들을 중심으로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런 성향이 하나금융 경영진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갈등도 이런 성향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환은행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금융하고 합쳐질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조직하고 합쳐지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예. 어떤 대주주가 적극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굉장히 컸었다고 해요. 그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많이 나나요? 예. 외환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500만 원이고 예. 하나은행은 7,300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차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수를 줄이진 않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올리지 않는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외환은행 연봉이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하나은행이 좀 따라붙는 모습을 보이겠죠. 예. 그리고 하나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샀는데 자기들이 더 적게 받으면 뭔가 객체가 된 뭔가 느낌이고. 좀 예. 기분 나쁜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인사구조, 그 사람 숫자를 보면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은행 직원은 7,580명, 외환은행 5,200명으로 하나은행 직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 중에 일반 책임자, 그러니까 부서장급 이상 책임자가 외환은행은 3,600명, 하나은행은 3,500명이에요. 비슷하죠. 근데 행원은 일반 행원은 외환은행은 1,500명, 하나은행은 4,000명입니다. 보니까 책임자가 일반 행원보다 더 많은 구조가 지금 외환은행의 구조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직원들이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무슨- 그 얘기는 예. 책임자 승진이 훨씬 빨랐다는 네네. 얘기가 되겠죠. 예. 둘에서 합쳐지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금융 쪽에서 약간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으면 승진을 안 시켜줬었다는 거예요. 근데 외환은행은 연차가 되면 그냥 승진을 시켜주더라라고 하면 이게 합쳐지고 나서 이제 예. 그런 어떤 승진과 관련된 인사 문제들도 분명히 노노 갈등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통 결혼을 하면 남자 유자 한 명씩 만나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네. 근데 1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면 네. 당연히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합병을 했던 게 이제 서로의 장점은 좀 배우고 단점은 좀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지 않으면 솔직히 뭐 15,000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서로 보완하고 같이 금융그룹을 키워간다는 인식을 공유를 했을 때 거기서 합병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뿌리 깊게 있었던 기업의 성향이나 기업의 전통 그리고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는 역시 당분간은 어떤 부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사 간의 어떤 대립각도 분명히 내부 안에서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좀 어찌 보면 참 재밌는 부분까지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이 두 회사 간의 통합 그리고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